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구성된 제2서단의 편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중 수사 일부를 맡아 직접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조작은 이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핵심 실행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라면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제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선관위 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 여부와 해킹으로 개표 결과가 조작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진술을 통해 부정선거를 확인한다는 것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 2024년 11월 초경 피고인 의사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한 후 같은 달 6월경 이를 시그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의사원에 전달하였으며 2024년 11월 10일경에는 안산에서 피고인 의사원을 직접 만나 해당 명단을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추천한 군사경찰들은 이후 그대로 국방부 일반 명령 및 인사명령을 통하여 제2서단 수사 일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발 대상이 된 군사경찰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선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군사경찰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란 범행의 핵심 실행 조직에 편성되어 불법 체포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조사하는 불법적인 임무를 부여받았고 이후 내란죄 가담 여부에 관련하여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범행에 연루된 군사경찰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서단의 수사계획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공장요원 및 특수임무 수행요원으로 구성된 수사 2, 3부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06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여 출근 중인 직원들을 체포한 뒤 수방사 비원벙커에 구금하고 이어 군사경찰로 구성된 수사 1부가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체포되어 군사보안시설에 구금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단순히 석방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 결과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져서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 의사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특수부대 및 군사경찰들을 동원하여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민간인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조사하려는 반인륜적 범죄의 실행에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군인들을 범죄에 연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군 재직시설의 수사 경험을 내세워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일관하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국민의 저항과 다수 군경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비상해제 의결로 인하여 피고인의 실제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을 뿐 결코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조작을 위한 군사경찰 수사 조직의 편성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불법 체포 구금 조사를 전제로 한 범행의 실행을 준비한 핵심 가담자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김용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조지호 관련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의 경력 수천 명과 버스 등을 배치하여 국회의원 등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무장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력한 제도적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등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정당의 대표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의 요청에 부응하여 수사요원을 지원하였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선거연수원에 경력 수백 명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폭동회의 전반에 모두 가담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진치와 자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그 임무의 성격상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서 치안과 범죄 수사 등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과 각급 경찰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헌법과 법률 준수 및 공정 중립 의무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책무는 일반 경찰관보다 더욱 엄중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지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경찰청장은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치안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경찰의 임무와 그 직무 수행의 특수성,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청장의 지위와 역할, 경찰청장의 임명 절차에 국회가 관여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경찰의 치안 및 범죄 대응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